제목은 창수면 주민소통 간담회 뒷담. 주민소통 간담회에서 김영규 의원이 할 말이 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 한 말씀 해보세요. 드론 작전 사령부 포천시에 잘 설치했다. 고소성리 주민들은 지금 피해 막심하다고 막 몰분을 토하는데, 저는 드론 작전 사령부 위치 반대로 한 달 반 정도 1인 시위를 했던 기억이 나요. 작년 여름에. 네. 네, 얼굴이 새까맣게 타도 모자 그렇죠. 한 번 쓰지도 못하고 거의 매일 와서 취재를 해주셨죠. 그런데 그에 대한 피해, 결국은 저희가 국방부에다가 보낸 서류를 보면은 드론 작전 사령부에서는 드론을 띄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드론 작전 사령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이용해서 띄우겠다라는 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에 대해서 걱정과 우려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결국 지금 드론 작전 사령부가 창설이 됐고, 그 이후에 창수면에서 드론 소음 때문에 이제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새로운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기 드론 부대가 창설된 지 오래됐잖아. 어디요? 드론 부대가 고소성리에 드론이 뜨면서 훈련을 하던 동네잖아요, 고소성리가. 그러니까 이제 드론 작전 사령부는 여기 전국에 있는 드론을 다 관제하겠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포천시에서도 그 드론 부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드론을 띄울 수 있게끔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저희 동네 송오리에서 직접 드론을 몇 차례 봤습니다. 이게 원래 비행기하고는 소리가 살짝 애매하게 다르고요. 실제로 보면 일반 비행기 같은데, 일반 전투기 같은데 그거하고는 좀 다르게 생겼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좀 드론이 좀 더 잦은, 좀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제 눈에도. 그렇다고 하면 이제 주민들 같은 경우는, 저희는 아파트나 아니면 큰 건물 안에 있으니까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이러한 시골에 있는 개인 주거단지나 아니면 자연불안. 네, 여기 자연 속에서 이제 농사 짓거나 하시는 분들은 소음 피해는 더 체감하기 더 와닿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여기 창수면 하면 또 골퍼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아도니스하고 힐마루 골프장이 있는 걸로 아는데, 보통 제 주변에 골프 프로분들도 계시고 한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골프를 칠 때 칠 때 당시에 되게 조용히 해야 된다. 그렇죠. 이게 골프의 예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잡담해도 안 되는데. 예. 이제 골프를 치려고 딱 헤드를 드는 순간 저기서 다다다다다 팡팡 막 이런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누구 나무라기도 참 애매하게 깜짝깜짝 놀라면서 골프를 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심정이죠. 앞으로도 더 발전해야 되는데 포천에는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아닌 드론만 늘어나고 있으니 참 안타깝습니다. 고소성리 가봤죠? 네. 주민 아까 말씀하시는 데 보니까 뭐 드론 부대, 무슨 헬기 부대에서 4개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마을인데, 네. 거기에 드나드는 차량 때문에 뭐 생활을 할 수 없다, 소음 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직접 가서 봤어요? 제가 거기에서 직접 가보지는 못했고요. 가서 이렇게 다니는 걸 같이 가보지는 못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포병이다 보니까 포를 싣고 또는 탱크를 싣고 이동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변에서 이제 미리 차량 제지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보통 민원이 적게 들어오기 위해서 새벽에 보통 이동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용할 때 더 크게 움직여지니까 소음은 더 피해가 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소흐릅에서도 새벽에 큰 트럭만 지나가도 쾅쾅 하면서 아파트가 울려요. 그런데 이제 탱크가 한번 지나가게 되면 막 10대, 20대 막 이렇게 지나가니까, 그렇죠. 한 10여 분 이상 잠에서 일단 깨게끔 되죠. 저는 지치고 힘들죠. 제가 코 고는 게 있어가지고 코골이가 있어서 웬만한 소음에는 제가 안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일어나서 그거를 들을 정도면은 굉장히 일반 주민분들도 많이 불편을 겪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있습니다. 아까 간담회에서 김영규 의원 그 포천시의 드론 산업이 포천시 희망이다. 뭐 이 부분에서 굉장히 칭찬하셨던 것 같은데 앞으로 네. 드론은 계속 포천 시민들하고 좀 어우러져서 자주 출연하고 자주 나타나고 드론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거 아니에요? 네. 저는 강한 긍정은 강한 불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사실 이야기할 때 포천시는 사실 제가 반대 시위를 할 때 포천시청에서 드론 사령부 유치를 염원한다. 그렇죠. 천금 같은 기회다. 성공 같은 게. 라는 현수막을 붙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포천시가 드론 사령부를 천금 같은 기회로 생각을 하고 또 염원은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지 뭐 칭찬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 포천시 입장은 이런데 청소년분들은 지금 불편하다라고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었잖아요. 아까 전에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좀 안타까웠죠. 이렇게 앞에서는 염원한다, 천금 같은 기회다라고 하는데 당장 피해는 주민들이 보고 있고 정말 이익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거기 그곳이 생긴 곳이 서울의 주민들이 5만 명이 사는 곳에서 1.2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잖아요. 그런 곳에 발전해야 될 곳에 부대 유치를 염원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찬성하고 천금 같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디서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는 건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까 그 발언할 때 로드리게스에서 북한 상용에 대해서 1인 시위 연주창 부의장이랑 같이 하면서 네. 그 주한 미군들한테 What do you mean? 그랬을 때 대답을 give the money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give the money 어떻게 해야 돼요? 거의- 우리 고소성리 주민들한테 피해 보상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저희 고성 주민분들하고 거기 창수면 주민분들하고 일단은 소통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포천시는 소통과 신뢰의 시민중심 포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뢰가 생길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즉이 간담회 주민 설명회도 안 했다고 많이 네, 걱정되시던데. 네. 소통을 그렇게 중요시하면서 신뢰가 쌓이기를 원하고 시민 중심인 포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저희 도시 브랜드 그 도시 브랜드조차도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정말 소통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장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너무 속상함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에 따라서 또 로드리게스가 저희가 이 사건이 발발하고 나서 제가 1인 시위를 할 때 기부비너 머니라고 이야기했던 부분, 왓두유민이라고 했을 때 아까 정말로 저는 미군이 저희 나라에서 철수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좀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과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피탄 피해를 받은 것도 사실상 저는 살인 미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남의 일이 보면 아니죠. 누구나 당할 수 있지. 피탄이 거기에서 날아갈 수 있는 각도인 것도 알고 도로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도 알면서 아직도 지금 방치해 놓은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뭔가의 그런 더 이상의 사고가 안 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지금은 사과만 하고 갔으니까요. 구체적인 조치가 없잖아요. 네, 조치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그 이후로도 행동을 하고 있지도 않고 당장 이렇게 조용조용해지는 것이 참 안타까운 심정이 좀 들고 우리 있습니다. 시장은 그 구체적인 그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요구를 할 거냐라고 빗속에서 물어봤더니 OBS 인터뷰하러 간다고 저쪽으로 가더라고요. 대답 안 하고. 네? 너무 상심의 순간이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아마 계속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또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될지 아까 사격 대책위원장님도 계셨지만 그렇게 소통을 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주민들 의견이 딴소리처럼 들렸던 간담회인 것 같아요. 뭐 주민들의 이야기는 안 듣고 있고 시는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아까 공들이 뉴스에서 촬영했을 텐데 주민이 말한 진리한 답변조차도 전부 다 해주지도 않고 다른 분한테 넘기는 거 보면서 제가 좀 화가 났었어요. 그렇죠. 시장이 답변해야 될 것들을 담당 부서에 넘기고 그리고 또 그에 대해서 전부 다 해주지도 않고 계속 주민분들이 강한 성향이라고 하더라도 해드릴 건 다 해드려야 되는데
좀 뭔가 회피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창수 아까 윤충식 의원도 그런 얘기 했는데 뭐 하얀 관인 창수 이렇게 소규모 면에 그 완성된 그런 민원들이 좀 다른 면보다 좀 덜하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아무래도 진짜 소규모 면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소통이 좀 많이 부재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방금 이야기 들으면서도 너무 속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상 더 낙후되거나 할수록 더 무궁무진한 거잖아요. 할 수 있는 게 많고 해야 될 일이 많고. 네. 그러면 그에 따라서 거기에 걸맞는 사업들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관광지 개발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여권 생활 환경 개선이라든지 뭐 생활 SOC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에 대한 고민조차도 해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너무 열악하니까 해야 될 것들 많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국도비 가져오려고 하는데 거기는 또 시의 능력 범위 바뀌고 그런데 대규모 동해는 조금만 해줘도 표시가 확 나고 더 많은 주민들이 환호하고 그런 거 아닐까요? 파퓰리즘인가? 그럴 수는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지금 방금 이전까지 이야기 드린 것처럼 거기는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피해를 덜 볼 수 있거나 아니면 좀 합리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게끔은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거든요. 우선시 돼야 그러기 되는데. 위해서는 시에서만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국방부에서도 같이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많은 고민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될 텐데 그에 대한 노력이 없으니까 결과도 없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안혜경 의원도 뭐 도로, 하천, 뭐 제방 뭐 이런 문제들 들으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놀랐던 소감을 발표한 것 같아요. 네. 창수가 이 지경인지 몰랐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았는데 네. 오늘은 특히나 고서성리 이장님하고 주민분의 발언이 아주 시장님이나 시청 직원들을 좀 따갑게 만들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의회에서 좀 생각하고 있는 구체적인 대안 같은 거 있어요?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역할하고 그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르잖아요. 제 생각에는 일단 뭐 저는 서울 가산 내촌 1동 2동 화연의 지역구를 두고 있지만 네. 앞으로의 저도 더 큰 활동 범위를 넓히고 한다고 하면 그에 대해서는 주민들과의 오늘 같은 간담 주민소통 간담회 한 회가 아니라 부서장분들하고도 돈독히 협력해야 되고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책임은 창수 면장님한테도 있다고 봐요. 창수 면장님이 이장님들하고 매번 정례회의를 하고 네, 그렇죠. 매달 그렇게 하면 그런 민원들이 다 적극적으로 부서로 올라와 줘야 되는데 그것도 잘 되지 않고 있다 생각이 정말로 이장협의회에서 문득 듭니다. 면단위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면장님이 들었을 텐데 그렇죠. 그러면은 뭐 본청에 면장도 보고를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중요 수건 사업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면장님의 귀책도 있다. 네. 우리 안문정 면장님이 일 처리 잘하시는 거로 유명한데 창수면에 일 잘하는 거하고 소통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소통과 다르다. 네. 창수면에 가서 면장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요. 오늘 간담회 지금 가산, 화연, 가산, 창수까지 세 번째인데 여기 14개 읍면동 전부 다 시의회에 결합하는 거예요? 네, 전부 다 돌아다녀야죠. 전부? 지역구 다 다르지만 의원들이 남의 지역구 읍면동 이야기도 좀 듣는다. 네. 같은 포천시고 또 저희는 특이가 없는 만큼 포천시를 다 관할하고 있는 의원이잖아요. 네. 시장님한테 특별히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있을 것 같은데. 시장님을 향해서. 시장님이 그러셨어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직접 하는 그렇죠. 시장이 되시겠다고 하셨는데 일단 저희 포천시 슬로건처럼 소통과 신뢰, 시민중심 포천 이 부분만 지켜줘도 네, 아주 굉장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을 하기 때문에 신뢰가 생기는 거잖아요. 하지만 소통을 안 하면 신뢰가 없어지는 거니까 소통과 신뢰의 시민정신 포천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시장님이 항상 말씀처럼 한 말은 지켜야 되지 않나. 시장님이 하신 말씀이시니까요. 그 불편한 단체, 불편한 사람과 소통 안 하는 것이 온전한 소통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네. 편한 사람, 나에게 유익하다고 보는 사람과만 소통하는 게 그게 소통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오늘 창수면에서 굉장히 불편한 진실을 목도하면서 시장님이 좀 당황하셨는지 또 절차상의 시의 문제점들도 몇 가지가 나타났어요. 국장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그냥 네. 서면으로 주민들한테 알리고 끝냈다라고 뭐 이런 그것도 일도 사실 확인해 보면 서면도 없었을지도 몰라요. 있었고. 아 그래요? 그건 모르는 거죠. 중요한 못 문제네, 받아봤다는데. 담당 국장이 누군가? 자칭령 국장인가? 안전도시 국장이? 그 김현규 의원은 시장님하고 별도로 이렇게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을 좀 합니까? 뭐 통화라든가 시장실을 방문한다든가 그런 거 해요? 저는 공개적으로 많이 하고요. 공개적으로? 네, 앞으로 보셨지만 5분 발언도 매 회기 때마다 했고 끝날 때마다 또 시정 질의도 했고 또 최근에는 서면 질의까지 해서 공적으로 많이 소통 저는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적인 채널을 이용하지 않고 네.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많이 한다. 네, 모든 게 다 공적인 네. 기록이 남으니까 그게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그 생각합니다. 공식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답변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답변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합니까? 일화를 말씀드리면 세무서 이전에 대해서 그렇죠. 거기에 해병대 전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있는지 또 해병대 전회하고 소통을 했는지에 대한 질의를 서면으로 했습니다. 제가 12월 말쯤에 이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답변이 오지 않는 겁니다. 제가 한 2주 정도 있다가 답변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부랴부랴 이제 같이 간담회 열고 그 이후에 대책을 세우겠다고 이제 답변이 온 거죠. 근데 그런 걸 보면서 그래도 간담회라도 개최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전 계획을 세우겠다고 한 답변을 받았으니까 늦게라도 온 거다. 온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어쨌든 간에 성과가 있었던 질의가 된 거겠죠.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늦더라도 답변도 하고 최대한 좀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시장님이 노력하신다 이런 취지의 얘기라고 보고 시장님한테 뭐 당부하고 싶은 거 없어요? 지금 2024년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데 당부의 말씀은 항상 5분 발언과 시정 질의를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렸었고 또 소통에 대해서도 가장 많이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처럼 2024년도 한 해에는 정말 저희 의원하고도 저희 의회하고도 소통을 정말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의 세무서 이전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전에 저희가 이제 보고를 받게 됐는데 그러한 사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결국에는 시장님과 집행부에서 의회의 갈등을 조장시킬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참 안타까운 점이 2023년도에는 많았는데 2024년도에는 정말 시민들에게 헛된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닌 정말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믿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로 알찬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초부터 꿈을 심어주는 그 거창한 것들이 화두가 많이 던져졌는데 특구가 3개인데 그 중에 교육 특구는 뭐 시범 실시니까 100% 뭐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평화 경제 특구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뭐 담당 국장님 말씀으로는 90% 된다고 보고 문제는 기회발전 특구라는 거가 있는데 이게 포천을 정말 먹여 살릴 만한 그런 플랫폼이 될 수 있느냐 그런 형식이 될 수 있느냐 고개가 갸우뚱하지만 지금 민선팔기는 아주 전력을 다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신청서 잘 써서 냈는지 모르겠네. 그거 알아요? 일단 교육 특구 같은 경우에는 포천시 전반적으로 이제 교육 문화에 대한 특구를 지정하는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향후 진행형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평화 발전 특구도 그렇고 근데 제가 기회 발전 특구 방금 딱 집어주셨지만
육군단 부지에 이제 기계발전 특구라고 하셔서 이제 산업 기계발전 특구로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육군단 부지를 반환시키면서 거기에 산업으로 들어오는 게 맞는 생각인지. 게다가 드론 산업의 앵커가 되는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저는 뭐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네. 저는 그 자리에 드론 산업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산업 발전할 수 있는 산업 부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포천시에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또 장자산업단지는 얼마 전에 다 분양이 되지도 않아서 15% 감면을 이제 토지가를 이제 하향해주겠다라고까지도 하는데, 그리고 또 지금 가산 같은 경우에는 난개발로 인해서 지금 공장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어요. 네. 저는 선단동 같은 경우에는 대진대학교하고 차이대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의과대 신설하려고 대진대학교에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 따라서 저는 교육에 대한 메카로 한번 만들 수도 있지 않나. 그렇죠. 예를 들면 뭐 파주에는 영어마을도 있고 뭐 이런 것처럼 저희 포천시는 굉장히 많은 다국민 다문화 분들이 와 계신데, 다양한 이런 문화들을 체험할 수 있는 관광지로도 형성을 하면 거기에 찾아오는 수요객들이 이 주변 상권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쉽지 않게 찾은 부지잖아요. 거기를 산업부지로 쓰기보다는 좀 더 다른 방면으로 해서 다른 특구를 한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선단동은 저는 교육, 방금 말씀드렸듯이 대진대학교도 있고 차이과대학교도 있기 때문에 교육도 말씀드렸지만 소흐릅 같은 경우는 산업의 도시라고 이제 역전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선단동은 이제 상업이라고 이제 상업에 대해서 이제 하겠다고 이제 공장이나 뭐 이런 개발들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포천동은 행정도시로 만들려고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산업단지를 선단동에 없는 곳에 산업단지를 이 주거복지하는 곳에 놔둬야 되는 게 옳은 판단인가 라는 생각은 누차 들고 있죠. 거기에 그 민선 8기의 중요한 정책 드라이브가 걸려 있어서 지금 3차년도 민선 8기의 3차년도 올해 2024년에는 민선 8기의 실제적인 성과물들이 나와야 되는 때인데, 뭐냐면 작년까지만 해도 뭐 전 정부의 성과들이 결과물로 떨어지는 거라면 이제 17개월, 18개월 이제 2년차 횟수로 3년차에 들어가는 민선 8기가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드론 산업을 앵커 산업으로 하는 기계발전 특구다. 이렇게 요점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우려를 표명하시는군요, 김영규 의원은. 이제 좀 넘어야 될 난제들도 많고, 시간도 뭐 즉자적으로 바로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국방부와 이제 기부대 양여 방식, 거기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도 남아 있는 거 같고. 사실 저는 배경현 시장님 임기 내에 어렵죠. 할 수 있을지는 알겠죠. 그래서 저는 꿈과 희망보다는 좀 더 현실성 있는 이야기들로 내용을 꽉 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포천시의회 김영규 의원님도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끊임없는 질문과 공식적인 그런 응답들을 받아서 주민 민원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더 많이 애써 주십시오.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포천시의회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칙과 소신. 그거 무슨 민주당 탈당한 양반들의 원칙과 그거 아니에요? 이름이 비슷한 것 같은데. 이원욱하고 뭐 조홍진 탈당한 민주당 의원들 원칙과 아니요, 저는 세무사 반대를 하면서 만든 구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찬성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원칙과 소신을 지킨다면서 끝까지 제 의견을 내세웠었죠. 원칙과 소신을 슬로건으로 갖고 있는 포천시의회 김현규 의원과 번개 인터뷰를 했습니다. 오늘 뭐 여기까지 하시고
네. 다음에 또 이야기 나눕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